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7 오르페브르의 부두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1947년 영화입니다. enfin on est arrivé. 드디어 마지막 회차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그 9회에 걸쳐서 이 영화를 리뷰하게 된 거는요. 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했던 이유는 먼저 이 영화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얘기해 드릴 게 너무나 많고요. 제가 한 107번째 이렇게 오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예전에 좀 자유로움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 영화의 그 즐거움을 좀 만끽해 드리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프랑스 영화를 봐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이 영화가 그런 만끽의 즐거움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청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영화 리뷰하면서 솔직히 하루 이렇게 거의 뭐 하루 통째로 써가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해왔는데요. 제가 영화 중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저의 뭐 한 50대 영화의 하나에 꼽힐 것 같은데요. 파스빈더라는 독일 감독의 영화 중에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데블린의 이제 소설을 영화한 거죠. 소설 자체도 워낙 긴데다가요. 영화가 무려 840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예전 팔레 드 샤이어 파리에 그 시네마테크 있는 거기에서 840분 하니까 거의 16시간 되잖아요. 4일에 걸쳐서 봤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씩 하루에 상영을 했는데 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보더라고요. 한 번에 일괄 티켓을 다 예매한 거죠. 저 역시 그런 느낌을 요번에 리뷰하면서 거기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 영화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이 영화 거의 열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여담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부 마지막 장면 잠깐 따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른 형사들은 다 지금 뭐 취조하고 하느라고 너무나 바쁜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런데 이 형사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그 팔에 끼고 있는 저게 칠면조열인데요. 저 칠면조를 집으로 가져다 줘야지 성탄 파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나설 때 항상 한 사람이 들어오죠. 모두 너무나 무료하게 집에도 못 가고 취재 때문에 여기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작은 순간이나마 기쁨을 준 겁니다. 산타클로스네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저는 이 산타클로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저 사람 역시 기자고요. 너희들 나 지금 놀리냐? 지금 저런 눈 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오토바이 가지고 갈 수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된 건데 너희들 나보고 너무 그렇게 놀리지 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끌벅적하게 떠드니까 나가서 그 형사 보고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고 이제 조용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취조가 시작되겠죠. 지금 모리스가 연행이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저 창밖을 보고 있는 저 형사, 저런 부분 역시 준비된 연출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 취조가 진행되는 중간에 조금씩 저 사람도 개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 집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9시 15분에 에덴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15분 걸렸지. 그런데 집에는 언제 들어온 거야? 밤 11시 30분까지 에덴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11시 30분 또는 40분에 45분 걸려서 집에 왔으니까
집에 오니까 거의 12시 15분 정도 됐겠네. 그게 당신이 얘기하는 전부지? 근데 저기 창밖을 보던 형사가 슬며시 다가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갈 때, 아침 출근할 때는 15분 만에 갔는데, 왜 집에 돌아올 때는 45분이 걸렸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에 들렀다고요. 그 바에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루이 주베가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모리스 주위에 서면서 압박을 가해가는 거죠. 이제 한 명만 더 드러나면 되겠. 그리고 왼쪽에 비어둔 공간을 뒀죠. 당신 그러면 12시 15분에 와서 차 주차했겠네? 나띠알모? 네, 당연히 그렇게 했죠. 이 대사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아직 당신 차를 훔치지 않았겠구만. 훔쳤다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파울로가 차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미 훔친 차를 발견을 했잖아요. 경찰 측에서. 그러니까 당신 차 틀림없이 도난이 될 건데 당신이 거기 주차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그 차는 도난을 당하지? 이런 의미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왼쪽에서 아까 그 밖에 있는 사람 조용히 시키라는 그 형사가 왼쪽 공간을 점유하면서 이렇게 도난 당했어? 안 당했어? 하고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세 명한테 둘러싸이게 된 거죠. 갑자기 얼이 빠졌습니다. 네, 도난 당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어? 차 도난 당했다고? 단순한 이유예요. parce que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Ça ne sert à rien, on les retrouve jamais. 아니,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 절대 발견되지 못할 거니까, 절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 형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친절하지 않잖아. 다시 말해서, 좋은 말 아니잖아. 왜냐하면 경찰은 도난당한 차량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는 뉘앙스입니다. 세파정띠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거는 말이야. 자네 차를 찾았단 말이야.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아? 실시 주스 트très content. 그러네요. 예, 좀 만족합니다. 그런데 당신 우리가 차 찾아줬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문을 두드리고요. 꼬마가 왔습니다, 아들이. 배고파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앉고요. 전체 구도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도난당한 거야? 내 머리가 지금 막 빙빙 돈다. 그리고 아니, 조금 석탄 좀 더 넣어봐. 석탄 하나도 없는데요. 시간이 경과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벌써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 넘버 기억하냐고 437RJ2라고 얘기를 또박하게 해요. 그런데 이상해. 차 번호 기억하는데 어떻게 당신 차 도난당한 장소를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옆에 눈은 내리고요. 아, 살인이 일어난 날 밤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했네. 그 전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이라는 그 공연장 옆에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껴 맞추는 거죠.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이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는 이해하겠는데 왜 아침에 출근할 때는 15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5분 걸려서 돌아갈 때 그렇게 소요가 됐는지.
당신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걸어간 거잖아. 차는 도난당하고. Oui, évidemment. Oui. 네, 그런 거 같네요. Garage. 당신, 그렇게 차를 벌써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차고에다가 당신 차를 집어넣을 수 있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제 다 짜 맞춰졌으니까 저렇게 연기를 뱉고요. 이제 화가 나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너 지금 우리 바보로 알아? Bon. bon. 자, la musique va changer. 좀 이제 우리 스타일을 좀 바꿀게. Rigolez. Debout. 드브. 일어서. Comment? 왜요? 루이 주베가 강력한 목소리로 넥타이를 풀고 그리고 신발끈까지 풀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루이 주베는 결정이 끝난 겁니다. 철창 행위죠. 그리고 이미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넥타이하고 그리고 신발끈은 혹시나 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려는 차원이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루이 주베는 모리스를 범인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리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루이 주베가 본인을 범인으로 확정 지은 데 대해서. 그런데 그 의미를 모리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넥타이를 풀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뿌꾸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느텐깼빠, 너 상관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다른 형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넥타이하고 신발끈 장면을 통해서 두 세계가 얼마나 충돌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루이 주베는 이미 모리스를 범인으로 확정 지었고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리스는 점점점 이러한 압박 안에서 바보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체를 인식을 못하다가 결국에 가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 재밌습니다. 뿌꾸와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질문하는 거 답만하는 곳이지 질문을 받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질문에 대한 답만해야지 너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질문은 우리만 해. 뭔가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겉옷도 벗깁니다. Ah, bravo, les enfants. 춥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벗겨버리는 거죠. 그때 그 위에 상관이 나타나는 거죠. 아, 브라보! 잘하고 있네. 자, 지금 너희들 모습 보니까 일이 술술 진행되는 듯 하다. 좀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재촉하러 온 거죠. 당신 에덴 거기에서 마르소 갔잖아. 생마르소 가서 브리뇽 죽였잖아 이거죠. Oui, 사실에 곧 근접할 거야. 빨리 얘기해. 그렇게 했다고. c'est ma fonction. 갑자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갑자기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 거기 없었다고. 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상황.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아이 데리고 가고요. 그 위에 상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2탄이 시작이 Oui, 됩니다. t'as joué à toi. 언제 너 보고 앉으라고 했어? 빨리 일어서. 너 거기 있었지? 안 있었다고 하니까요. 알았어. 자리 좀 비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집에서 언제 떠났지? 아,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나 당신한테 대답하기 이제 진저리가 쳐진다. 그래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죽이러 갔어요. 그런데 벌써 죽었더라고요. 아하, 그가 죽었다 이거지. 이제 나 이해하겠네. 그래, 그가 죽었어. 종이에 적으러 가자. 적고 나면 우리가 너 편안하게 해줄게. 네, 드디어 모리스가 나오니까 다들 이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해지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러고 루이 주베가 모리스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죠. 증인으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라랑. 당신도 증인이에요? 지금 정도 시간이라면 더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곧 생굴 먹을 시간이 될 거예요. 생굴 곧 먹으시러 갈 수 있을 거예요. Moi, on revienne pas dans ma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가서 좋은 거 먹고 그렇지 못해요. chambre. 갑자기 우리 사장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신들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보낼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는 제일 젊으니까 새벽 2시까지 일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얼굴을 당신이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도라의 얼굴은 너무나 서글픔이 가득합니다. 이제 모든 사건이 이제 종결이 돼 가는 느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제니 걱정을 하면서도 제니 대신 모리스가 범인이 될 것 같은 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제 진술을 정리를 합니다. Il est un type comme vous.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Un homme de 당신처럼 votre intelligence.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벌써 제가 갔을 때 그가 죽어 있었다고요. Oh, ça va, putain. 아, 사바. 이제 그만해. 그만 같은 말 반복해. 사인하고요. Bon, tu les as surpris en...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너가 그 부인하고 제니하고 브리뇽하고 같이 있는 거 봤잖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브리뇽 쏴 죽인 거잖아. 간단한 사건인데 왜 자꾸 그래? T'as descendu le vieux. Ce soir-là, qu'elle t'a dit. Tu crois 아니에요. 그때 죽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au Père Noël? Ça.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타클로스인가 보지가 아니라요. 아, 너 산타클로스도 믿겠구나.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거예요. 너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산타클로스도 믿을 모양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앵갱에서 티켓을 파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본 게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그 12월 8일 11시에 어떤 군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브리뇽하고 있었던 거죠. Moi, pas possible. C'est pas possible.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On n'invente rien. 우리는 지어내지 않아. Pas toujours. 마 뚜지고 멍띠. 항상 제니는 나한테 거짓말만 했어. Ah non, fini la 훌쩍훌쩍거리니까 루이 주베가 아노 피니라 코미디. 코미디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Noël. 그리고 이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크림 파시오넬. 엄청나게 열정적인 범죄네. C'est toujours le coq qui a raison. 세뚜지어가 르꼬 끼끼야가종. 너무 웃기는 얘기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부정한 여인을 둔 남편이 항상 옳더라. Elle est doucement plus jurée. 요즘에는 또 얘기합니다. 반 이상의 배심원들이 너한테 그래도 호의를 베풀 수도 있어. Seulement, il n'ose pas.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너처럼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다들 모여서 그 모리스한테 얘기하는 장면, 이것도 상당히 프랑스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Allez, c'est... 그런데 총 어디 있어? Oui, oui. 얼떨결에 Chez moi? Et tu l'as pas acheté à la chaîne, des fois. 저 사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총 세느강에다 버린 거 아니야? Non, pourquoi? 왜요? On y va. 그러니까 집에 있다는 거죠. 집으로 총 찾으러 갑니다. 통장 없이 바로 가서 총 가져오려고 하니까요. 저 안경 낀 사람이 안 된다고. 영 가서 당신은 모리스나 잘 감시하라고 하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Pas ici. 그리고 인류 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곳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Jamais! Personne. 알았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 그러면 자, 경비 빨리 오세요. 경호원을 막 부르는 그 순간 루이 주베랑 경찰은 후다닥 내려가는 거죠. 제니 집 가서 빨리 총을 가져오려고요.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묻고요. 훔치러 가오 보다는 여기 오프레즈 해서 속어로 우리 지금 놀러 간다. 그리고 우당탕 이렇게 그 넘어지는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기자들도 보여주고요. 조용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죠. 여기 좁지만 조금 있다가 좀 큰 곳으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좀 있어. Vous salue.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매춘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 저 사람 왜 왔어?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예의 갖춰서 얘기 좀 해줘봐. 일라 삐끼 라마운드 사팜 해서 그가 자기 부인의 애인을 쐈어. 여기 아내를 쐈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도 오류가 큰 오류죠. 됐어. 이제 벨이 울리자 너무 신나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수지들레를 이런 뭐랄까 좀 가벼운 듯 하면서 발랄한 연기도 참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이제 모리스인 줄 알고 나가는 거죠. 조이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깨스크 부블리 당신 뭐 원해? 말도 안 돼. 당신의 이럴 권리가 없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머리 위로 저렇게 창살에 그림자가 비치고요. 당신 같은 사람 나 너무 잘 알아. Tu dois être un doux, toi. 당신 아주 그 부드러운 남자인 것 같아. sentimental 아주 감성적이고. Que comme ça. Il faut pas s'attacher comme ça. 아니 그렇게 치명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의 애인을 막 죽이고 그렇게 지나치게 가면 안 돼. 이런 느낌입니다. 적어도 당신 부인 예쁘겠지? 그때 갑자기 시계로 벽을 두드립니다. Non? 당신 그렇게 빨리 여기서 나가서 당신 부인 보지는 못할 거야. 그 다음 대사는 아니면 어쩌면 당신 부인이 당신을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어. 를 깨서 그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손목에 동맥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C'est elle qui veut plus te voir. 이 부분에서 예전에 그 왼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부에서 그 왼손 위에 그 장갑을 낀 왼손을 겹치면서 제니가 아니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손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왼손에 자해를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건 끝난 거죠. 제니도 본인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자기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C'est pas marrant la vie. 그리고 이 순간 자해를 하려는 순간 이런 대사가 흐릅니다. c'est pas marrant la vie. 인생 말이야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 인생 유쾌한 거 절대 아니야. 제니 부르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진과 동시에 저렇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저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서 보면 벌써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이 얼마나 이런 공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장면 전환이 돼서요. 당신들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야. 이 악당 같은 무리들아. 그렇게 뒤질 거면 제 속옷도 뒤지지 그래요. 총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요. 무슨 총? 그리고 벌써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똥똥 레클러시 종소리 들려? 만약에 미니 카티앙 하면서 기독교에 좌정이 됐어. 만약에 당신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기도해. 내가 예전에 영성죄 했던 생각이 나려고 하네. 담배를 피려고 담배도 또 저런 데다가 감춰놨습니다. 그때 바닥에 모리스의 피가 이쪽으로 흘러서 오는 거를 보고요. 경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소리에 놀라는 거고요. 드디어 찾았고요. 그때 전화가 울리는데 Martino, le chef fusillé. 모리스가 지금 자살을 감행했대. 죽었어요? 아직은.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라고요. 그가 한 짓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한 거예요. 으로 글을 적고 쓰러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도망가 버렸죠. Ouais. Tu ne pouvais pas parler
왜 그렇게 진작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당신의 모리스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야. Oui, 저 아직 안 죽었어요? Question. soyez si loin. 저 너무 좋았고 여기서부터 너무 시로앙 멀어져서 너무 좋았는데요. 괜찮은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저를 살렸냐고요? Vois comme je réponds. 나한테 나쁘게 생각하지 마. Quelle réponse? 뼈 하나 달라고 얘기하고요. 명장면으로 왔습니다. 자, 그 브루던의 거리의 그 집, 당신들의 공간 말이야. 지금 완전히 문제가 생겼어. Jenny, Elle a. 당신 제니 체포했어요? c'est moi qui ai pu. 아니, 제니가 다 자백했더라고. Mignon. 아니에요. 제니가 죽인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병으로 그를 쳤어요. Et il est mort.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희한하네. 가슴에 총을 맞고 죽었던데. Comme c'est curieux.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Qu'est-ce que vous dites? Qu'est-ce que vous dites? 뭐라고요? Dis que j'en ai marre de tout. 이제 정말 나 질려버렸어요. 당신들의 그런 거짓말, 숨기고 하는 그런 거에 진절머리가 나요. 이런 의미죠. Puis Brignon. 마티노가, 모리스가 브리뇽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니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 둘 다 거기에 있었고요. Aussi, 그리고 당신 역시 거기에 갔었죠? ouais, je suis- When a vrai surprise party. 너무 대단한 서프라이즈 파티네요. 뿌까, 왜 그랬어요, 당신은 또? Pourquoi? Bernard. 제니가 여우털을 놓고 와서요. 제가 그녀가 증거를 남기고 온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지문을 다 지운 거야? Je vois pas. Oui. 이 대사도 부자베 보이레 깨악드. 당신이 증거를 갖다가 모두 다 지워버렸어. 그 결과 결국은 제니가 그 모든 거에 죗값을 치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제니를 살려주세요. Mais bien, votre ami. 몰레메 비앙 모트아미 이런 얘기죠. 당신 제니를 사랑하는군요. 당신의 친구. Bien mal, je l'aime. Je sais. bien ou mal je l'aime. 상황이 좋던가 아니면 상황이 어렵던가 저는 항상 제니를 사랑해요. 나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나 제니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줄게. Que je 그러면 즈쿠와 아마도 내가 진범을 알아낸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sais pas. 감사하지 마세요. Je fais mon boulot. 저의 일이잖아요. 이 부분 대사 엄청 중요한 대사입니다. 에프이 Je vais vous dire. 주부디 당신에게 한 말 하고 싶다. Pas sympathique. 부메 particulièrement sympathique. 나 당신한테 너무나 호감을 갖고 있다. Mademoiselle. 마드모아젤, Moi? Oui. 저요? Type dans mon genre. 이 부분 너무나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부디 부세던 팁 다몽존. 당신은 완전히 내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 당신은 완전히 내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야. Femme. Avec les femmes, Une chance. vous n'aurez jamais une chance. 당신은 여자들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여자들하고 결코 당신은 어떤 찬스를 가질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자막은 이해가 안 되는 자막이죠. 그러니까 남녀랑 잘 맞겠지.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 해석이 저렇게 되면 영화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도라는 동성 연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고요. 루이즈베는 도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라에 대한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루이 주베가 여자를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항상 보면 그런 조력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을 이어가는 이런 커플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하고 아주 비슷하게 느끼는 겁니다.
도라 역시도 모리스하고 제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 뿐이잖아요. 모리스는 도라랑 어린 시절 친구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인 제니하고 도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이상한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제니는 늘 모리스하고 도라 관계를 의심하고 질투해 왔죠. 영화 초반부에 도라가 제니를 사진 찍는 장면에서 그때 막 뭐 불평을 늘어놓고 얘기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아니, 나하고 도라 너하고 같이 있을 때나 나하고 모리스하고 같이 있을 때나 둘이 문제가 없는데 꼭 도라 너하고 모리스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수군대는 것 같고 나한테 벽을 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도라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때 나나 모리스나 전부 너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그때 이미 도라는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니는 눈치를 챌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좀 더 강렬하게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니가 브리뇽의 집에서 브리뇽을 샴페인 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나서요. 여우털 목도리를 두고 옵니다. 그래서 패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도라가 아니 내가 가겠다고 막 하면서 도라가 얘기하는 장면에서 제니가 아니 나는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행동하냐 그랬을 때 도라가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건 말이야 다 이렇게 점점점 하다가 갑자기 모리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나 예전부터 너를 너무 사랑했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모리스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제니는 도라에 대한 의심이 점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어떤 호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도라는 끊임없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포지션 자체가 이 루이 주베 세상과 격리돼서 형사라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와 더불어 유일하게 행복을 끌어가는 그런 인물 주베하고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격리되고 결국은 사랑받지 못할 거고 자신 안에 고독하게 그렇게 마음에 품은 사랑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 거기에 대해서 나름 동질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희생과 그런 배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연민도 느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영화가 1947년 영화잖아요. 그런데 동성 연애에 대한 것도 다뤄지고 그리고 루이 주베의 아들이 식민지에서 데려온 혼혈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다루기 힘든 주제들 역시 아주 영화 속에서 잘 녹여서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도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vec les femmes, vous n'aurez jamais une chance. 이제 저 도라의 표정을 보시면요. 한편으로 보면 안도, 한편으로 보면 한숨, 자기는 영원히 여자하고 잘 안 되겠구나. 자기는 영원히 제니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에 대한 나름의 동지의식 그리고 그 인간적인 신뢰 같은 걸 가지는 그런 눈빛이었고요. 자, 드디어 파울로의 공간으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 크리스마스의 종은 울리고 있고요. 모리스 잘못되면 앙뚜안이 다 뒤집어 쓸 텐데 늘 그렇잖아.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나타납니다. 뭐 문제 있지? 잘 안 되지?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이 황소 같은 놈. 너 나한테 감춘 거 있지? 너 생마루소에서 자동차 훔친 거잖아. 저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저 생마루스하고 관계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잖아, 너한테. 지금 우리 제보를 받았거든. 너 말해야 될걸? 빨리 얘기해. 왜 말을 못해? 켈렉한테 가서 말하랍니다. 이자는 지금 놀고 있다고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켈렉이 아까 그 칠면조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켈렉일 거예요. 그래서 켈렉 지금 한참 술 취해서 놀고 있을 텐데 가족들하고 여기서 노아시가 어두워에 잠긴다, 슬픔에 잠긴다 이런데 그게 이제 술에 취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소환이 되는 거죠. 그 파울로가 은행원을 죽였잖아요. 그때 쓴 총하고 지금 그 브리뇽 죽인 총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압박을 받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걱정 마. 10분이면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너가 만약에 지금 자백을 하면 바로 알게 되는 거고, 너 벌써 지금 긴장되잖아. 그때 상관이 들어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나 또 불려서 여기 다시 왔잖아. 하면서 이제 짜증을 낸 거죠. 그러니까 부서장님, 1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1분 후에 제가 당신하고 얘기하고요. 지금은 이 점잖은 무슈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파울로, 뭘 원해요? 문이 열려 있었고요.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들어갔는데 아마 나한테는 아주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뭘 훔치는데. 그런데 브리뇽이 피 흘린 채 나한테 다가오면서 살려달라고 막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총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고요. 제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갑자기 너무 두려워서 그냥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요. 러버가띠 뭐 불쌍한 녀석 같으니라고. 지금 부서장이 얘기합니다. 아, 내가 너무 서둘러서 당신한테 말을 해버렸네. 미안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짜증을 내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왔다고 일처리 어떻게 되냐고. 아니에요, 부서장님. 누구나 실수는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C'est une histoire sordide. 아주 그 비열한 이야기네요, 결국. 모든 일이 다 그렇지, 뭐. 이 대사도 중요한 대사입니다. On s'excite. 아, 어떤 일이 떨어지면 그 일에 갑자기 빠져들고 그 일에서 뭔가 아름다운 얘기를 발견하겠다 싶은데 항상 똑같은 결론으로 사건이 끝나네요. 삐삐드샤. 고양이 오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의미하는 바가 김 빠진 음료수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모든 게 헛된 거네. 아무 쓸모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 대사 자체가 아주 그 모든 상황을 요약해 줍니다. 매번 이 사람들은 사건 사고 안에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안에 누군가를 구해내야 되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결국 그 안에 보면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결론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사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세계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찮은 일들로 결국은 우리네 인생 이야기들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건, 사고 같은 비극적인 일의 경우에는 더 그런 거죠. 리노하고 제니가 들어오네요. 팔을 다쳐서. 그래서 어디서 다쳤냐 그러니까 아니 잠깐 팔이 약간 그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올라가니까 여기 그 콩시에르즈가 아니 그러면 운이 아마 좋아질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고 푹 쉬라고 들어오면서 Dans avec moi 음악이 흐르는 거죠.
내가 다 이렇게 준비했어. 우리 모든 걸 다 잊자. Piacere. 나도 노력할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수위 내가 그렇게 우리 조용히 놔두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동스야. Encore vous? Encore vous? 이거 재밌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Danse avec moi 부르고 나서 황급히 자기 대기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오늘 공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는데, 루이 주베가 떡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때, Encore vous? 또 당신이야?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돼서, Je sais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우털 목도리, 이거 계속 굴러다니던데,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잠깐 들어오죠 하고 모리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밖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plaisir. 그리고 갑니다. Bon vent. 이때 봉봉 페니가 그랬습니다. 좋은 바람,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불어로는 그 의미가 아주 귀찮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가버렸을 때 아우 잘 갔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봉봉. 아, 나 역시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부릅니다. 또 창밖으로 고개를 내고요. N'oubliez pas.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일 경시청에 오는 거요. Non, non, simple.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잠깐 와서 확인만 하면 돼요. 우 하고 아들이 저렇게 눈뭉치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행복감에 한편으로 보면 루이 주베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했나 봐요. 마지막 장면 감동적입니다. 이제 너의 그 먹거리를 찾으러 우리 가보자.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후진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요. 이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 결말에 이르게 되었네요. 영화는 1시간 46분인데 거의 뭐 4, 5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차인 9부에 이르러서 결말 부분으로 가면서 엄청난 속도감으로 저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정신없는 대사의 향연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말로 향해 가면서 속도감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혜 떼빠 도라부터 시작해서 나 거기 없었어요. 모리스 나 거기 없었어요. 그 옆에 매춘부 나 거기 없었어요. 마지막 그 파울로를 치조하는 장소에서 파울로의 그 대사를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그 칠면조를 든 형사, 그가 거기 없었다고 하잖아. 이까지 가면서 일종의 그게 하나의 그 데클랑시의 하나의 촉진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가파르게 움직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화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가파르게 속도감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탄탄하게 구성이 될 수 있는 바탕에는 처음에 한 1시간 동안 그 빈틈없는 그런 인물들의 설정부터 해서 빈틈없는 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모든 게 아주 조직적으로 꾸며졌고요. 결국은 그러한 압박감, 그러한 속도감의 증폭을 통해서 모리스는 결국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루이 주베 역시 계속해서 속도감에 쫓기는 겁니다. 그 역시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되고요.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워서라도 범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모리스를 결국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리스가 어쩌면 그 희생양이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도라와의 대화를 통해서 도라가 어떤 종류의 인물이었는지도 이제 확정이 되고요. 영화의 치조의 시점부터 해서 밖에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 떼빠 그 4가지의 장면 속에서도 계속해서 밖에 창을 통해서 눈이 내리는 걸 보여주고,
그 눈이 내리는 걸 보여준 다음에는 계속해서 종소리가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든 종소리가 울리는 거죠. 모리스하고 그 옆에 매춘부가 대화할 때도 울리고요. 그리고 총을 수색하러 갔을 때도 울리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그 성스러움과 그 인간사의 속세의 부분이 교차되는 장면. 영화가 크리스마스가 배경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그리고 세속을 초월한 어떤 정적인 분위기를 또 가미하면서 그렇게 영화의 복합적인 부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종의 의미는 저는 인생에 대한 작은 경종들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대사 본분의 하나는 모든 이야기가 형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루이즈 베하고 그 상관이. 아니, 나 이번에도 뭔가 이 이야기 안에서는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번 달려봤는데, 결국은 똑같네. 결국은 삐삐드샤, 고양이 오줌, 김 빠진 음료수. 결국은 그 의미가 하찮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게 그 비열한 얘기,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찮은 것들로 다 끝나네. 이 영화 속에 흐르는 대사의 방식으로 감히 제가 이 영화를 요약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하찮게 무너뜨리는 거대한 패시미즘, 절망 속에 그래도 여전히 작지만 어떤 희망들이 눈처럼 쏟아지길 바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작은 희망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찮은 것들이 나 뒹구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또 피어나는 그 우리의 작은 그 아름다움 같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9화까지 인내와 더불어 잘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청 되시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